서핑의 성지였던 양양, 대체 무슨 일이? 원래 양양은 서핑하러 가는 데였잖아. 죽도 해변 이런 데가 수심 낮고 파도 적당해서 서퍼들한테 인기였지. 코로나 이후 해외 못 가니까 다들 국내에서 양양으로 몰렸고 서퍼 6만 명 넘게 왔었대.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진짜 멋진 동네가 됐었는데 요즘은 완전 달라졌어. 서핑숍보다 클럽, 술집이 더 많아졌고 밤 되면 양리단길은 그냥 유흥거리야. 금요일 밤 11시 넘으면 옷 더 벗은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고 헌팅 포차에 줄 서 있고. 서핑족 vs 원나잇 쪽 구분법이 있다고? 어떤 서퍼는 그러더라. 생얼이면 서핑족, 화장하면 원나잇 쪽이다. 옷차림 보면 뭐 하러 온 건지 딱 보인대. 2차는 클럽이나 헌팅 포차, 3차는 바닷가. 맥주 마시면서 헌팅한 사람이랑 바다 걷고 뭐 그렇게들 논대. 술집에선 샴페인 무료 이벤트 이런 거 하면서 여성 손님 유치하려고 엄청 애쓴다더라. 심지어 수영복 입고 벽에서 스킨십하고 바닥에 주저앉고 외국인 남성이 계속 부축하고. 이게 그냥 일상이라는 듯이 주변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쓴대. 숙소는 없고 차 안은 흔들리고 양리단길 주변에 모텔 같은 건 거의 없어.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 고가 호텔 정도가 전부야. 즉석에서 방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집 근처에 차 대놓고 거기서 하는 거야. 진짜로 차 안에서 김서리고 흔들리는 거 봤다는 후기들이 막 돌아. 해변에 콘돔 나오는 것도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편의점 알바도 밤에는 콘돔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 진짜 문제는 마약? 헐 더 무서운 건 마약이래. 마약 팝니다라고 적힌 명함이 길거리에 뿌려졌대.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더라. 해변에는 마약 성범죄 예방법 플래카드까지 걸렸고 삐끼들이 술병 들고 이거 위반된 거예요 하면서 여성들한테 술 권유하고 그 술병 이미 뚜껑 열려있고 깔때기도 꽂혀 있었대. 내용물 뭔지도 모른 채 마시라고 한다니까. 결국 사람들 발길 끊겼다. 이제 문제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양 안 가. 올여름 양양 피서객 수 16.9% 줄었고 반대로 속초, 강릉은 사람들 엄청 몰렸대. 어떤 사람은 서핑하러 가고 싶었는데 원나잇 하러 가는 줄 오해받을까봐 꺼려진다는 말도 해. 아니 진짜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 유튜브가 더 부추겼다? 이게 다 유튜버들이 자극적으로 콘텐츠 만들면서 더 커졌다는 말도 있어. 양양에서 여자 꼬시는 법, 원나잇 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영상 올리니까 젊은이들이 진짜 그런 곳인가 보다 하고 몰리는 거지. 근데 정작 그 동네 사람들은 말하길 게스트하우스는 혼숙도 안 되고 CCTV 다 달려있어서 시끄럽기만 해도 바로 단속 들어간다고 하더라. 다 그런 건 아닐지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 건전하게 서핑하고 놀다 오는 사람들도 많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부산 광안리나 제주도도 이 정도 헌팅이나 유흥은 다 있다는 말도 많아. 그냥 양양이 유튜버들 타깃대고 자극적인 이야기로만 소비된 거 아닐까? 결국 양양은 진짜 서핑의 성지였던 동네야. 지금도 그 매력은 살아있고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될 수 있지. 개인적인 소견 이랑친 후기들을 열심히 찾다 보니 인구 해수욕장이 다른 해수욕장에 비교적 이쁘고 잘생긴 젊은 남녀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더라고. 나이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그래서 진짜 농익은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핫한 명소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 하지만 여기 이외에도 속초, 남해, 제주도, 울릉도 등등에도 떠오르는 핫한 곳들이 많았어. 내가 진짜 가보고 싶어서 알아본 곳으로는 부산역 바로 앞에 유명한 게스트하우스 2개가 있고 그리고 전주도 헌팅으로 유명한 전주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가 2개 있대. 내가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건강하고 불타오르는 청춘으로서 사실 나도 연애 좀 하고 싶거든. 뭔 말? 아 그리고 참고로 서울에서 양양에 차 끌고 가면 재수 없으면 7시간 운전해야 할 수도 있어. 이유는 교통체증 알지? 살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날 다 같이 텔레파시 통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나랑 목적지가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차 막히는 건 진짜 대다수인 거 알고 있잖아. 여러 매체에서 서울에서는 별로 안 걸린다, 가까운 거리에 속한다 그러잖아. 2에서 3시간이면 진짜 새벽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출발한 거야. 놀러 가는 건데 너무 일찍 일어나거나 피곤해 쩌든 상태로 가는 건 난 비추하는 편. 하지만 차 막힌다고 아웃하기엔 아깝잖아. 시간은 없고 돈은 넘친다? 그럼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가 있는데 양양에는 양양공항도 있어. 그래서 7시간 운전할 바엔 차로 이동 시에는 새벽 아침이나 밤늦게 출발하면 2에서 3시간. 혹은 그런 복잡한 거 다 싫다 하는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추천. 단 비행기 비용은 계속 수시로 바뀌니 그때 확인 필수. 계속 양양 이야기만 해서 홍보대사인 것 같긴 한데 굳이 양양 아니어도 물놀이를 하려고 하는 거라면 가평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야. 가평 바지가 아마 제일 유명해서 가평 하면 바로 바지 가 나올 정도인 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나도 체험해 봤었던 사람으로서 물살짝 에메랄드빛 아닌 것 외로는 뭐 나쁘진 않았어. 그 외로도 가평, 남이섬, 청평, 홍천 등등은 여름철 바지로 알만한 사람들의 후기가 넘쳐나는 유명한 곳들이 많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름 다가오는데 그럼 다들 휴가 어디로 갈지 고민되잖아. 그래서 변질은 조금 되었지만 아직도 양양을 찾는 사람들의 후기와 정보들을 좀 정리해봤어. 바로 양양이야. 왜냐고? 일단 바다, 서핑, 펍, 게스트하우스까지 다 있거든. 특히 서피비치나 인구해변 같은 데는 낮에는 서핑하고 밤에는 펍에서 파티 분위기야. 양양은 강원도에 있는데 서울에서 차로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도착해. 그래서 당일치기도 가능하고 1박 2일로도 딱 좋아. 그리고 요즘 MZ세대들이 많이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이야. 근데 양양에 대해 이런 얘기 들어봤어? 동물의 왕국 같다는 소문?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사실 여름밤에 해변이나 거리에서 커플들이 애정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 물론 개인의 자유지만 이런 모습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좀 놀라울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이유는 양양의 자유로운 문화 때문이야. 서핑 문화가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열린 분위기가 형성됐고 그게 연애 문화에도 영향을 준 거지. 요즘 MZ세대들, 즉
새로운 지세대들은 연애나 만남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편이야. 양양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즉석 만남이나 원나잇을 즐기는 문화가 형성됐어. 특히 게스트하우스나 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지. 하지만 이런 문화가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를 불편해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양양에 가기 전에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가는 게 중요해. 양양에서 커플들이 길거리에서 애정 표현을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숙박비가 비싸다는 얘기도 있어. 실제로 성수기에는 숙박비가 꽤 올라가거든. 그래서 일부 커플들은 숙소를 잡지 않고 밤새 바닷가나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해.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야. 앞서 말했듯이 양양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친 거지. 물론 숙박비도 한몫하긴 하지만 말이야. 양양의 숙박비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큰 차이가 있어. 성수기에는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오르고 비수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 예를 들어 서피비치 근처의 숙소는 성수기에는 1박에 20만원 이상일 수 있지만 비수기에는 10만원 이하로도 가능해. 그래서 예산이 한정된 사람들은 비수기에 가는 것도 고려해볼 만해. 물론 그때는 사람도 적고 더 조용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지. 양양은 서핑만 있는 게 아니야. 다양한 액티비티가 많거든. 예를 들어 해담마을에서는 수륙양용차나 버기카 같은 이색 체험을 할 수 있어. 또한 낙산사나 하조대 같은 명소를 방문해서 자연을 즐기는 것도 좋고 양양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는 것도 추천해. 그래서 양양에 가서 동물의 왕국 다큐를 찍는 것보단 양양 혹은 여름 휴양지에서의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많은 솔로 남녀들이 여름 휴가를 받으면 핫한 휴양지를 많이 찾아보던데 양양에 가면 아무나 커플이 될 수 있을까? 글쎄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는 많아. 특히 게스트하우스나 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친구가 생기고 그게 인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 실제로 나는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한 적이 있는데 많은 젊은 친구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이유가 대하에서는 밤이 되면 처음 본 낯선 친구들과 어울려 꼭 오래 봐왔던 사이처럼 운주도 하며 웃고 즐기면서 어쩌면 야릇한 사랑이 싹이 트기도 하거든. 그래서 어떤 곳이든 그런 짜릿한 재미를 느끼고 색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 젊은 친구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 근데 휴양지 하면 동물의 왕국, 즉 야릇한 사랑이 싹 트기 전에 꼭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표로 휴양지를 찾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사실 양양하면 서핑이지. 보통 서핑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직장을 다니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뭐 매주 즐길 수는 없는 스포츠다 보니 서핑이라는 특수 스포츠를 휴양지에 가서 서핑을 좀 1순위로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사실은 서핑 외로도 다양한 익사이팅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체험이 많은데 진짜로 나는 그런 체험을 좀 더 많이 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냈으면 하는 필답으로서 요즘 인스타나 혹은 다양한 매개체로 올라오는 낯뜨거운 젊은 친구들의 길바닥 사랑쇼를 보고 있자니 조금 그렇더라. 서로 마음이 통해서 동의하에 한 행동이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참 야스를 보고 있는 느낌이랄까. 우린 굳이 보고 싶지 않지만 두 눈을 가지고 있기에 볼 수밖에 없잖아. 팔팔 끓는 청춘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양해 부탁해.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외국은 보통 그런 행각들이 자연스럽게 길바닥에서 하기도 하더라고. 또 그런 걸 보자니 틀에 박혀서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행동이 나오고 그런 걸 예쁘게 봐주고 이해해주는 문화도 열린 마음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들도 많은 것 같더라. 자 그렇다면 뜨거운 길바닥 사랑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여름 휴가까지 와서 그렇게 길바닥에서 혹은 차에서 자는 이유들이 뭘까? 왜? 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알아보니 대부분은 비싼 숙박비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뭐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많은 사람들이 말한 비싼 숙박비 때문에 요즘은 자연 속에서 하룻밤 보내고 싶어서 캠핑이나 글램핑을 숙박 장소로 고르는 사람도 대다수라고 하더래. 양양 인구해수욕장 근처에는 다양한 캠핑장이 있는데 여기 어때 앱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 캠핑장을 숙박 장소로 고를 이유는 단순 가격뿐만은 아니더라고. 캠핑장은 바다 전망이 좋고 시설도 깔끔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가기 좋아. 글램핑은 텐트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짐 없이도 편하게 즐길 수 있대. 밤에는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에서 바베큐 파티를 즐기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야. 그렇다면 헌팅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또 미련한 중생은 이런 생각이 들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만남을 즐기는 거야. 진정한 선수들은 어딜 놔둬도 자연스럽게 합석 혹은 만남이 가능하단다. 억지로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순간을 즐기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리고 양양 이야기만 해서 그럼 양양 말고는 핫한 휴양지가 없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을 텐데 그럴 줄 알고 양양 외에도 여름에 가기 좋은 국내 휴양지를 한번 찾아봤어. 속초는 양양과 가까워서 함께 여행하기 좋아. 설악산과 속초해수욕장, 아바이마을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어. 그렇지 먹는 거가 빠지면 안 되지. 난 사실 자고로 휴가란 먹기 위해 떠나는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강릉은 경포대에 안목해변, 주문진 등 유명한 해변과 커피 거리로 유명해. 또한 다양한 카페와 맛집이 많아서 여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어. 그래서 여긴 나처럼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거나 혹은 SNS 충들이면 꼭 커피 거리로 유명한 이곳을 추천하기도 해. 제주도는 말이 필요 없는 국내 최고의 휴양지지. 그래서 많이 준비 안 했어. 장난이고 제주도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한라산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어. 대신 뚜벅이들 좀 불편한 여행이 될 수도 있어. 웬만한 볼거리 장소는 멀고 교통수단이 많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꼭 차가 필요할 것 같아. 남해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해변과 섬들이 많아. 특히 독일마을과 다랭이 마을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지. 독일 마을을 정말 좋아해서 가봤던 선배로서는 진짜로 다른 숙소보단 독일 마을에서 여러가지 구경도 하고 숙박도 하면서 아침엔 일출도 한번 보는 것을 추천할게. 울릉도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이야. 맑은 바다와 독특한 지형,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어. 여긴 나도 아직 안 가봐서 꼭 가고 싶은 여행지 중에 하나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으로 할 만한 찐후기는 없어. 이렇게 양양과 그 외의 국내 휴양지들을 소개해봤어.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으니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랄게. 나도 이번 여름에는 좀 뜨겁고 불타는 커플이 되고 싶다, 혹은 연인과 잊지 못할 기억 남는 여름을 보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고 있지.